그리고 이 기자가 저 통화에서 자기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네, 입장.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빨리 반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 전 총장님 전화 좀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 기자 중에 한 명이 윤 전 총장한테 차단이 됐습니다. 전화가. 예. 지금 거신 전화는 차단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김태현의 정치쇼.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앞서 뉴스 언더블락에서도 제가 예고해드렸지만 이거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측근 검사가 당시 야당인 지금 국민의힘이고 당시 미래통합당 네. 이게 작년 총선 직전에 뭐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일단은 네. 맞죠? 내용은 제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총선이 임박했던 지난해 4월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었던 이제 손준성 검사입니다. 실명도 다 나왔는데 이 손준성 검사가 검찰 출신의 이제 당시는 김웅 당시 총선 후보였죠. 지금은 현역 의원이고요. 김웅 후보에게 법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윤 전 총장 측에 공세를 펴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 당시는 이제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주면서 김웅 후보에게 주면서 요걸 고발을 해라. 요거를 사주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일단 당사자들은 반응은요? 네, 윤 전 총장은 모두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 보도를 했던 인터넷 매체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요. 김웅 의원의 해명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받았을 수도 있고 요거를 당에 넘겼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하지만 뭐 기록이나 이런 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받아서 넘겼다는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문건 작성자로 지목이 됐던 손준성 검사는 아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황당하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일단 아주 짧은 해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니니까 해명할 것도 없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제가 첩보를 돌려보니까 네. 김수민 평론가가 이거를 취재했던 매체와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통화를 해서 네. 나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네네.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하셨던데.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는 안 했고요. 근데 제가 이 뉴스버스라는 매체에 전혁수 기자가 이번 보도 기자인데, 그러니까 기자 3명 있었어요. 기사를 여러 편의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담은 기사는 전혁수 기자가 쓴 겁니다. 그래서 전 기자랑 통화를 좀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뭐 후속 보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기사는 그 여러 편의 기사가 있는데 그 고발장에 보면은 판결문이 첨부가 돼 있어요. 근데 그 판결문에 보면 실명 판결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판결문을 언론인들이 입수를 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보통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실명 판결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판사, 검사 이쪽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 자체로 뭐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연루됐는지 또 나아가서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강력한 혐의점이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일단 그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그 뭐 윤 전 총장의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뉴스버스라는 매체도 그렇지만 이제 전혁수 기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현재 여권 의원인 윤건영 의원의 과거 한국미래연 운영 시절의 차명 계좌 운영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사퇴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 직장에서 못 쓰게 했어요. 그 기사를. 그래서 그걸 사퇴해가면서 기사로 다른 언론사에 기사 망명을 한 것이죠. 예, 그런 기자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 공작을 할 사람 아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사주 고발 의혹 사건의 출발점은 밸류인베스트 코리아라고 하는 금융 사건입니다. 네, 이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금융 사건 제가 붙여준 별명인데 전혁수 기자한테 제 1타 기자다.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관계자가 또 연루돼 있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전혁수 기자가 유시민 최강욱 제보자 X의 주장은 허위다.
라는 줄기로 계속해서 기사를 써왔고 사실 주착은 아니다. 예, 그 부분이 한동훈 검사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판정을 받아내는 결정적 기사를 쓴 기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기자는 성역이 없는 기자입니다. 뉴스버스라는 매체도 이재명 지사에게 굉장히 타격이 되는 기사들도 많이 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사의 진위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진실이다, 뭐 믿을 만한 기자니까 진실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정치 공작을 의심한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예. 그러면 그리고 이 기자가 저 통화에서 자기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네, 입장.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빨리 반박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윤 전 총장님 전화 좀 받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 기자 중에 한 명이 윤 전 총장한테 차단이 됐습니다. 전화가. 네. 예. 지금 거신 전화는 차단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일단 물론 뭐 만약에 본인이 결백하면 화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 물어봐나 말하는 질문인데 네. 그래도 궁금하니까 물어볼래요. 모든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 아니 우리 김수영 로가한테 저기 출처 어디랍니까? 출처요. 네. 당황했어 지금. 기자도 못 밝히는데 제가 어떻게 밝혀요? 내 눈빛이 아는데 지금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저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뭐 알고 있는 건 전혁수 기자 개인에 대한 거네. 이 사안의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사안에 대한 거는 제가 전혁수 기자는 당연히 네. 팩트라고 생각했으니까 기사를 썼을 건데.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일단 현재 핵심의 어떤 단초가 된 거는 왜 판결문 실명 판결문이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 기사를 쓰는 기자는 팩트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썼을 거 아니에요. 기자님.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 네네. 기자의 그 성향과 이제까지 살아온 보도 패턴을 봤을 때 네네. 공작을 안 할 사람이 아니다. 제가 사실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전혁수 기자한테 혹시 역공작이거나 네. 역정보일 가능성 네. 뭐 이거는 뭐 제가 의심이 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뭐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제가 그러면은 조금 그게 이제 조심스럽네요 여기서.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출처가 사실이라고 그 내용의 사실이라고 전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손준성 검사가 만들었어. 네. 김웅 의원 줬어. 김웅 당시 후보죠. 이게 당 법률지원단 전달했어요. 고발은 안 됐어요. 라인이 여기잖아요. 네. 어디선가 샜을 거 아니야 이게. 뭐 그렇다고 봐야 그죠? 되겠죠. 어딘가 누가 제보를 하든지 뭐 어디 흘리든지 뭐 샜을 네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손준성, 네. 김웅 당시에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요 라인에서 샌 거예요. 아니면 딴 데서 샌 거예요. 딴 데서 제보가 네.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요 라인에서 제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윤 전 총장 측 입장에서 보면 당 내에서 제보가 들어간 거예요. 당 밖에서 제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제가 말하면 네. 이 프로그램은 흥행하겠지만 네.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예, 근데 몰라요 저도. 저도 몰라? 아는 것 모르는데. 같은데. 네, 이제 저도 취재 모르는데 경위- 어쨌든 기자의 입장은 그런 것 이상하게 뭐 취득하거나 이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이제 취재 경위는 뭐 네. 나중에 또 설명이 있겠지만 일단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네. 문제는 이제 현직 검찰총장이 당시에 야당 정치권과 손을 잡고 네.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윤 전 총장이나 또 검찰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바로 이제 감사를 지시를 했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제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은 지금 이제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어서 진실을 규명하자 아니면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경선 다들 대선 경선 국면인데 네. 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려면 그렇죠. 사실 대선 전에 가능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여야 모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실은 딱 쟁점은 두 가지인 거잖아요. 이 보도대로 진짜 이 문서가 손준성, 김웅 당으로 흘려들어간 게 맞는지 하나랑 그 상황 애초에 손준성 검사가 작성할 때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요거 딱 두 개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선판에서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무부랑 검찰은 당연히 감찰하는 게 맞는 거고 이거 네. 어떻게 감찰 안 하겠어요. 김영 기고 아니고 아니다고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 감찰하고
그리고 뭐 국회에서 뭐 국정감사 뭐 조사들 법사 열어도 이게 진짜 선거판이라서 밝혀질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국회 법사위나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결론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의 주장 그다음에 공방을 주고받고 사실은 국민적 그렇죠. 그 관심도를 높이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겠습니다. 국감이나 국조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잘 밝혀지고 이런 점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우는 장이 되는 거고 저는 법무부하고 뭐 대검찰 검찰 쪽에서 감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긴 하죠. 근데 공수처 수사 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공수처 수사. 예,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죄가 있으면 수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결백하다면 공수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본선이 아니라 경선이니까 일단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역선택 문제 가지고 캠프국끼리 네. 알력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때요 지금? 윤석열 어제 총장 딱 걸렸다 이거예요? 아니면 지켜보자요? 홍준표 의원은 딱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총장이 양해를 안 했다면 그건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는 그렇게 반응을 보일 거라는 네. 저는 예상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유승민 예비 후보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그렇죠. 그 캠프의 대변인이라서 네. 그리고 어쨌든 유승민 계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입장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어제 처음 이 사건이 나오고 네. 이 보도가 나오고 뭐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네. 아직 이제 공식 입장이나 뭐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웅 의원은 그 이후에 입장 나온 거 없는 거죠? 네, 김웅 의원도 어제 설명한 그대로 좀 불분명한 그런 해명 이후에는 따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키는 김웅 의원이 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왜일까요? 그러니까 입장이 자꾸 애매해가지고 그게 긴지 아닌지 뭐 공익 제보를 네. 받으면 근데 저는 김웅 의원이 키맨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래요? 결국에 손준성 정책관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부분이 네. 고발장에 보면 네. 피해자로 윤 전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김건희 씨는 왜요? 이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관련자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다른 거 주가 조작에 대해서 좀 도이치모터스? 예, 그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총장 가족이 거기에 왜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더 네.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왠지 김수민 평론가가 이거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음 주 월화수목금 매일 나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왜일까? 예. 앞서게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다음 주 내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여기까지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명락대전. 저는 사실은 네. 저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변호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무료 변론 의혹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좀 그 얘기하다 말 줄 알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게 뭐 엄청난 이슈라고 생각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돼요. 안 끝나고. 네, 왜냐하면 이게 현행법 위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고 그러면 사실 이제 현행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주당이 후보로서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이 모든 게 다 허위 사실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선거 범죄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네. 충청권 개표 결과 언제 나오죠? 일단 4일에 충남 대전에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5일에 일요일에 세종과 충북의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야, 이거 재밌겠다. 네. 이게 왜 재밌냐면은 지금 민주당 경선 국면에서 계속 여론조사는 했지만 진짜 투표는 요번이 첫 성적표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이오와 코카스인 거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금 모든 후보들이 여기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충청에서 딱 판이 갈릴 거란 말이에요. 누가 몇 % 정도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나오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확 쏠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역전을 바라는 쪽에서는 뒤집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모든 캠프에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상은 어때요? 네. 일단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 일반 선거인단은 나중에 이제 슈퍼위크에 그게 합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제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이낙연 전 대표보다 훨씬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데 있죠.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나 대의원과 색깔이 더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층은 아마 박빙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충북 지역 의원들은 공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낙연 전 대표 측에 가 있고요. 또 대전 같은 경우도 조승래 의원이 정세균 캠프에 가 있고 이런 식이라서 조금 이 부분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경선은 조직력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엄중히 봐주시죠. 예, 대표님. 오늘은 네. 6명, 5명에서 하는 것 같아. 이낙연 대표까지 나오셨어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하실 수 있죠? 대통령 얘기해야 돼가지고 우리가. 제가 현직 대통령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역대적으로. 퇴임 한번 잘 하시나요? 그럼 제가 했던 대통령 마지막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너무 업데이트 안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연습하셔야 되겠다. 저기 사람이 먼저다. 뭐 대충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인데 지금 책이 먼저다가 됐어요.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회고록을 발간하는데 제목은 승부사 문재인. 정식 출간은 9일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렇게 책들을 내면 가편집본을 먼저 공개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몇 가지 내용들이 좀 기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뭐가 제일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까? 일단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요. 이제 그 이전에는 중앙일보 기자였죠. 근데 이제 청와대로 직행을 해서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책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다들 문재인 대통령은 덕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이 참 좋아 보이고 부드러운 말을 쓴다라고 하는데 강민석 전 대변인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승부사다. 굉장히 직설적인 발언 또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세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좀 화제가 됐던 게 작년 8월에 이제 광화문 집회 보수단체 집회가 있었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었더니 문 대통령이 몇 명이 깽판을 쳐서 많은 사람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 사실 문 대통령이 깽판이라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시는 거죠. 자, 평소에 어법이나 어떤 그렇죠. 봤을 때 강한 톤의 단어는 안 쓸 것 같이 보였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드러난 사실 중에 하나가 박원순 전 시장의 이제 그 일이 있었을 당시에 문 대통령은 비판을 감수하고도 조문을 가려 했다. 결국은 가지 않았으나 이제 조화만 보내서 그것도 비판이 받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회고록을 다 쓸 수도 있는데 대부분 대통령 퇴임하신 다음에 회고록 발간하고 그러지 않나요? 측근들이. 근데 이제 아직 임기가 뭐 남아 있는데 이런 회고록을 최근 쓰셨네. 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자기 PR 방식이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스타일로 봐도 앞에 나서서 본인이 계속 설명하고 책임지고 욕먹고 하는 스타일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그에 비해서 이번에 언론중재법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참 뒤에 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일화를 털어놓는 거는 노무현 정부는 막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어떤 회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어떤 걸 보면 또 되게 재밌는 그때 상황하고 맞춰보니까 뒤에서는 대통령이 또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 맛이 또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게 끝나기도 전에 좀 빨리 PR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하면 문재인 정부 PR 방식은 겉절이고 노무현 정부 PR 방식은 숙성김치였다. 좀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약간 불편한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그에 대해서 우리는 뭐 입장 밝힐 거 없다. 그리고 비판은 강민석 전 대변인 스스로 지는 거다. 이렇게 딱. 근데 사전에 상의를 좀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한 건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초단 김수미 평론가 손지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